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 우리나라는 대중장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고령층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층 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고령층 빈곤화율도 상대적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음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의 경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지금 공약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 또 기초연금이 어떻게 지금 정치권에서 새롭게 개정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연금만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후소득의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동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제가 만나는 저하고 관련되는 시니어들에게 기초연금이나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노후소득보장준비제도 내지는 노후준비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니어들을 보면서 마치 이분들이 타조와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타조는 맹수나 아니면 사냥꾼이 나타나면 갑자기 얼어버려서 도망을 가기보다 땅에 머리를 묻고 그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조에게 닥친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니어들 바로 이렇게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노후준비제도에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잘 모르신다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후준비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3층 보장제도 많이 매스컴 또는 또 여러 가지 책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 보장제도라는 것은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또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1, 2, 3층 이런 보장제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조금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0층 보장제도입니다. 0층 보장제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실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야 워낙 그 소득이 낮거나 이렇게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특수한 보장제도라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소득 70%가 받는 범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면 아마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0층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1층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88년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층 제도로는 2005년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이외에 공무원이나 군인, 조직원들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으로 구성된 직영연금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층 보장제도와 2층 보장제도 같이 한꺼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층과 2층으로도 내가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이 가입하는 94년도부터 도입된 개인연금제도, 이 3층 보장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오늘 학습하실 것은 0층 제도에 대한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기초연금 누가 받고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는지, 또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프로세스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직접 학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를 통해서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해당돼야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이라면 해마다 매년 1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169만원, 그 다음에 부부가구인 경우는 270만 4천원에서 이렇게 다 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작년에 해당이 안 됐더라도 올해 신청할 수 있고 또 올해 해당이 됐더라도 내년에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소득기준이 2 이하에 해당되면은 지급을 받는데 얼마를 지급받느냐?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 작년까지 3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물가상승률 2.5% 감안해서 7,500원 인상돼서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49만 2천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가입자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1년 12월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78만 명이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594만 명, 약 한 67%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받아야 되는데 3% 정도는 모르고 신청을 않거나 아무튼 받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39.4%, 여자가 60.6%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약 20% 이상 많이 수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성별을 따져보면 여성들이 좀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령 기초연금 수령자가 많다는 게 첫 번째 추정이고, 두 번째는 같은 노후 준비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성의 경제 준비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추정이 저는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알아서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초연금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국가기관이 신청을 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확정이 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온라인으로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기초연금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입력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는 코너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리고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그리고 내 소득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력하고 나면은 결과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제 가상의 정보를 입력해서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제 연금 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주택가격은 시가로는 더 되겠지만 주택가격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5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과연 이렇게 되면 부부가구일 경우에 제가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력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72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초연금 투급 대상자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제 재산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정보를 입력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보가 뭐 제 개인정보도 아니지만은 제가 설사 이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법에 서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좀 안타깝지만 그냥 산출만 해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모의 계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내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본인이 수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평가액이 있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월급이 있겠죠. 그리고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죠. 무료 임차소득이라면은 자녀나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임차해주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무료 임차소득이라서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득평가액이라 하고 내 재산이 또 아파트나 토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통장이나 예금 이런 것들이 주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채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산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이 넘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소득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걸 수작으로 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계산기에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바로 10초 안에 계산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소득이 아까 월급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스를 먹을 때 믹서기에 이렇게 여러 과일을 넣어서 갈아서 이렇게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월급, 기타, 재산을 이것을 한꺼번에 여기에 집어넣고 믹서기를 돌려서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단독 가구는 180만원 이하가 되고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별장이나 골프 이용권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좀 아깝지만 우리가 고급 승용차나 이런 별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을 타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것도 증여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 씨와 성춘양 씨인데 부부입니다. 똑같이 부부가 지금 57년생이니까 올해 65세가 되니까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을 보니까 합쳐서 500만원이에요. 홍길동 씨 350만원, 성춘양 150만원, 500만원이고 재산은 부채 빼고 한 2억 8,50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득 500만원에 재산이 2억 8,500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은 무조건 그 금액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먼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70% 먼저 올립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기본공제를 103만원을 떼고 나면 공제소득이 197만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3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럼 59만 1천원을 빼고 나면 이 사람이 실제 300을 받지만 얼마만 소득이 인정되냐면 137만 9천원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춘향 씨 같은 경우는 105만 원인데 여기서 103만 원을 빼면은 47만 원이 되겠죠. 47만 원에서 또 이거에 30%를 공제하니까 14만 1천 원이 되고, 그러면 소득평가액이 32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약 한 170만 원 정도가 좀 넘죠. 원래 450을 받는데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홍길동 씨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니까 부부의 합계 평가액은 500만 원이 아니라 220만 8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잡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을 다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공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홍길동 성춘향 부부는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었죠. 자, 재산을 보니까 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는 5억짜리인데 시가 표준액은 2억 7,500원이었어요. 2억 7,500만 원. 자, 여기에서 중소도시 아파트는 기본공제라고 해서 8,500만 원을 빼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 1억 3천을 빼주는데 8,500을 빼주면 재산이 1억 9천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 사람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렌트인 거죠.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1,000만 원으로 공제가 안 되니까 1,000만 원 그대로 잡히고, 금융재산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3,0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보니까 일반 재산이 2억 원이죠. 아파트하고 자동차 합쳐서 2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인데 부채가 5,00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2억 3천에서 부채를 5천만 원 빼면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이 1억 8천을 어떻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느냐, 이것을 4%를 곱해줍니다. 4%를 곱해주고 한 달 소득을 계산하려면 나누기 12달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 60만 원이 됩니다. 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의 계산에 들어가서 다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 소득과 이렇게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홍길동 부부 합산 월 환산소득 280만 8천 원입니다. 앞에서 소득점수가 220만 8천 원, 그리고 재산점수가 60만 원에서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자 신청한 거다. 자, 월 소득이 500이고 주택이 시가로 5억짜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만큼 기초연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주위에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니시거나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 이런 분들 또 어르신들이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신청해서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과거에 못 받은 것을 소급해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상자가 되면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기초연금이 이렇게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먼저 소득 70%까지만 주니까 소득 30%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뭐 소득이 높은 분들이나 고소득자는 당연히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도 물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소득 30%가 못 받는 경우 같고, 아까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저처럼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렇게 공적연금 가입자는 받지 못하고 또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현재 한 45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다 주는 게 30만 7,500원을 다 주는 게 감액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굉장히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 불만이 있죠.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렇게 실적으로 이제 기초생활 자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그만큼 이분들의
또 기초생활수급 그 지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2020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20만 이상이 또 청원을 해가지고 작년에 2021년 9월 7일 날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 70%까지만 주는 것을 만 65세 이상자가 되면 이제 부자만 가난하면 전부 다 100% 주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45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아까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니까 폐지하자. 이런 또 내용이 올라가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공무원연금이나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을 해주자. 대신에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보다 좀 좋은 공적연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그 연계감액제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초연금이 1인당 30만 7,500원인데 부부가 받을 때는 20%를 삭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각각 개인이 받으면 30만 7,500원인데 부부가 합산해서 받을 때는 49만 2천원 밖에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금액의 20%를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부가 똑같이 기초연금 받을 때 좀 손해보는 게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2022년, 23년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로 또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현행 제도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 국민연금을 아마 여러분들 국민연금 또 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뭐 추납부제도, 또 연기연금제도,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국민연금을 더 타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타게 되면은 내가 기초연금을 좀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내가 타는 게 나은지 국민연금을 타는지 나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본인이 소득의 상위 30% 해당되시는 분은 그냥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재 소득 30%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많이 받으시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또 하위 30%인 경우 하위 30%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위 30%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분은 어차피 국민연금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나은데 문제는 이분이 소득 중간 정도 해당되신 분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나 연기연금을 통합게 돼서 만약에 본인 예상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올라가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을 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본인의 예상소득 총액을 결제하고 나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 이 법이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소득 상위 30%는 아예 받지 못하고 또 여기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부분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기준표를 보면은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현재 한 3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만약에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97,000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1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기초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를 한번 산출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2장 남았습니다. 자, 먼저 그럼 기초연금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로소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를 103만원 공제하고 추가공제 30% 적용하니까 실제 내가 받는 월급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도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하니까 뭐 5억짜리가 한 2억 5천, 2억 6천만 원 계산되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일반 재산에서 기본공제액 차감한다고 했죠. 아까 중소도시에는 8,500만 원, 대도시는 1억 3천만 원을 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니까 내가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이게 다 잡히는 게 아니라 1천만 원만 잡히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금이나 이런 부채는 차감해 준다고 했죠. 다 가장 또 많이 기초연금에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 재산이 없는데 우리 애들이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 자녀가 아무리 부자라도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승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올해 해당이 됐더라도 내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기초연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 65세 생일 이전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57년생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 생일에 도달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재산이 많다고 스스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월소득 500만 원에 아파트 5억짜리 갖고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스스로 판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로소득 계산할 때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갖고 내가 월소득 한 300 받는데 너무 많아서 나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감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녀의 재산 소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니까 작년에 해당 안 됐더라도 올해 신청을 꼭 하시라는 거. 해마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고급 자동차는 아까 회원권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했죠. 이것은 본인이 잘 알아서 처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연금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기 소득 관리를 잘 하시고 또 현재 소득이 좀 있으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든지 양도를 해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돼서 국가로부터 기초연금도 잘 받고 자기의 노후 준비도 잘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또 안정적인 생활하는 시니어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